안녕하세요. 영어를 우리말로 분석하여 알려드리는 영어탐험가 해분입니다. 오늘은 ge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에, 트, 그, 가, 에, 앳, 트, 그, get. 전 처음에는 get 이미지가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펜을 쓰려고 집어들 때도 get를 쓰고 편지를 받을 때도 get를 씁니다. 펜은 내가 가서 집는 거고 편지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편지가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의 일치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get는 상태의 변화를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위치라는 상태를 주체나 대상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get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석하면 뭔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택시를 타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get를 사용하는데 택시는 내가 가서 잡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방금 알려드린 이미지로 get의 다른 의미를 학습하시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쓰일 때의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많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린 이미지를 핵심 이미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get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봅시다. 여기 있는 우리말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주 떠올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예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어의 이미지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번역된 단어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느낌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받다, 무엇을 얻다, 무엇을 구하다, 무엇을 잡다, 무엇을 사다, 무엇을 맞다. 공통적으로 대상이 나에게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대상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가 움직여서 대상이 주체에게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get가 여기 있는 단어들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단어들 중 어떤 특정한 단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get의 이미지, 즉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문장이 표현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서 한 가지 용법으로 분류가 되는데 get의 이미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것은 그 문장이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말에서는 어떤 단어에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택해야 할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의 문장과 영어 단어가 쓰인 문장에서 표현하는 상황,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원래 쓰인 영어 문장에서 제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get는 받다가 아니죠. 받다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다른 사람이 자기 쪽으로, 자기에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어떤 곳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을 받다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다에 반대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말 단어가 가지는 개념이나 느낌은 사전에 참고했지만 제 나름대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get의 본질적인 이미지는 대상이 주체에게 오는 것인데 누군가가 준다는 느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소유하거나 가지게 된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여 얻게 되는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움켜쥐거나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대가를 치르는 느낌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로만 파악하시더라도 get의 이미지가 상당히 담백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른 단어를 추가하셔서 같은 방식으로 단어를 분석하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단어의 이미지를 탐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우리말의 여러 단어와 비교해 보시면 이미지에서 제외시키고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한 단어가 있고 이미지에 포함시켜서 다른 용법에 적용시켜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get의 이미지에 포함시켜도 괜찮은 단어는 잡다입니다. 잡다는 움켜쥐고 붙들다 라는 느낌도 있는데 get로 쓰일 때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손에 넣다 라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판단하는 get와 가장 비슷한 우리말은 득하다입니다. 사실 득하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 단어의 이미지를 포함한 다른 단어는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획득하다, 습득하다, 이득이다, 그리고 득남이나 득녀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손에 넣는 듯한 득하다 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get의 모든 의미에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득하다 라는 이미지만으로도 연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득하다라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간이나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get이라는 동사의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단어의 이미지를 탐구할 때는 가지치기 하듯이 번역된 우리말로부터 문장이 표현하는 상황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단어의 이미지를 통해서 문장을 해석하실 때는 반대로 단어의 이미지에 문장이 표현하는 상황을 더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잡다 혹은 손에 넣다 라는 느낌의 득하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대상이 주체에게 오는 상황입니다. 생일 선물을 득하다, 1년에 얼마를 득하다, 편지를 득하다, 방문하는 것을 득하다. 우리말로 번역하실 때는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일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 선물을 받다. 연봉도 회사나 사장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편지는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누구로부터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을 그냥 편지를 받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형태로 쓰여서 나는 이런 글자를 본 적이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은 내가 방문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from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방문을 할 때는 동사의 경우에는 그냥 목적어로 쓰고요. 명사의 경우에는 t를 씁니다. 간행물,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를 득하는 것도 get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신문을 받아보고 있어 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는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TV는 전기적인 신호가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내가 무엇을 팔려고 했다면 그것을 주고 어떤 대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돈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그 대가를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득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받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get하다 라고 쓰이기도 하고 특정한 기간을 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벌로서 내야 할 벌금을 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했던 행동의 결과를 득하다라는 느낌으로 get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는 느낌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는 대가를 치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get를 사용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의미에서는 실제로 득하는 것은 문장의 주체지만 어떤 상황이 그에게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체가 대상을 득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단어들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가 이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다 또는 너 좀 어떻게 보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get을 이용해서 이런 문장을 표현하실 때는 뭐뭐라는 느낌을, 인상을, 감각을 듣겠다라는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get은 뭔가를 가지는 듯한, 그러니까 내 손에 넣는 듯한 느낌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잠을 득하다, 진실을 득하다, 칭찬을 득하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잠은 청하다, 진실은 알게 되다, 칭찬은 듣게 되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자기 몫을 득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말로는 가지다나 챙기다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부유한 상태를 득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대상이 나에게 오고 나에게 생기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의 신체, 즉 감각이나 느낌, 아픔이나 감정과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을 득하다, 감기 같은 질병을 득하다, 어떤 병을 득하다, 충격을 득하다, 신체의 이러이러한 감각을 득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통이 생기다, 감기에 걸리다, 병에 걸리다 혹은 병이 생기다, 충격을 받다, 아픔이 생기다 혹은 고통을 느끼다, 그리고 신체에 어떤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리를 맡아두는 인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방이나 책만 두고서 몇 시간째 방치되는 자리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리를 맡으면 내가 그 자리를 가지게 되는, 즉 득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도서관에서 자리를 맡아두는 인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의 좌석을 득할 때는 ge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약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예약은 따로 하고 실제로 가서 좌석을 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영화를 볼 때 좌석을 예약하고 실제로 가서 내 자리를 맡게 되니까요. 우리말 맞다는 내가 어떤 일거리를 책임질 때도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맡을게 라고 하는 것처럼요. get도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것을 책임지고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득하는 건데 단순히 내가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음식이 갖춰지도록 맡아서 준비하는 느낌인 것이죠. 지금까지 보셨듯이 get는 이미지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도하는 행동 또는 만나는 행동을 대상으로서 득하면 시도해볼 기회를 갖다, 만날 기회를 얻다, 만나게 되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경우는요. 이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득하다와 똑같지만 get라는 동사가 발생하는 순간까지 주체와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다가 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득할 수도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득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하다가 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장에서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할 때는 내가 그 선물을 득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렵지만 어떻게 구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생일 선물을 준비하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느낌의 단어이지만 득하다라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득하다라는 순간이 발생하기까지의 이동이나 노력이나 과정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예를 소개해드리자면 우산을 챙겨라 라고 할 때 take를 쓸 수도 있고 get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get에는 우산이 여기 없을 때라는 뉘앙스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산을 득하는 위치 혹은 순간까지의 거리감을 get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느낌으로 get는 일자리를 구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문장은 그가 가르치는 직업을 찾고 있다가 얻었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거리감이 조금 모호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이라는 막연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장에서는 대상이 바로 오지 않고 그녀가 직업을 가진 상태를 득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거리감이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리면 전화기가 있는 위치까지 가서 전화를 득해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전화를 받다 혹은 전화를 받으러 가다 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집에 초인종이 울리면 현관문이나 인터폰에 가서 누가 왔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위치에 가서 누가 온 상태인지를 득하는 것, 즉 방문자를 확인하러 갈 때도 get가 쓰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제가 가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받으러 갈 때뿐만 아니라 통화를 할 때도 get를 쓸 수 있습니다. 주체가 통화를 걸다가 어떤 사람을 득하는 것, 즉 그 사람과 통화하는 상태가 될 때도 ge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음이 연결되는 동안에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get의 진짜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이죠. 거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 때 ge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말에서도 여기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고 어떤 용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움직임이나 상황을 내가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진짜로 시각적인 정보를 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거리감은 짧게나마 그녀를 보게 된 순간 이전의 과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주체가 어떤 장면이나 실예를 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다 또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만나다, 보다 혹은 접하다 라고 번역이 될 겁니다. 사전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너에게 생긴다는 의미로 발생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요청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에서도 거리감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허락을 득하기 전까지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감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득하다라는 행동을 get의 기본 이미지라고 했을 때 주체와의 거리감은 그 순간까지의 과정, 즉 이 순간 이전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순간 이후의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사전에서는 가져오다, 데려오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른 의자를 가져와 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 말을 들은 주체는 이 상태에서 다른 의자가 있는 곳까지 갔다가 그 의자를 득하고 즉 get하고 그 다음에 그 의자를 가지고 지금 이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 의사 좀 불러줘요 라는 문장에서도 누군가가 의사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의사를 득하고 그 의사와 함께 이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가져오다, 데려오다 이런 식으로 오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표현했지만 get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까지 포함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당신이 음료수를 가지게 되는 상태를 내가 득하겠어요 라는 의미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 get는 음료수를 집어드는 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료수를 그에게 갖다 주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보신 의미처럼 get가 쓰이는데 항상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는 득한 이후에 그 문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장에서는 어디로 이동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물컵을 득한 이후에 기대에 앉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득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열심히 뛰면 좋은 점수를 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적을 받다, 점수를 얻다 라고 사용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TV 프로그램은 시청률 같은 높은 등급을 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시청률이 높다 또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 혹은 연산을 한 이후에 답을 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은 좀 모호하게 느껴졌는데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get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 결과를 득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이와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해하다 라고 번역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체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말한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득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알게 되다 혹은 이해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때 get의 대상은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도 비슷하게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네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네 말 뜻을 이해할 수 없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주체가 득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구성안 혹은 계획안입니다. 이런 단어에서도 ge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실 경우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get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잡다, 즉 손에 넣는 듯한 느낌의 득하다이고 시간적 혹은 공간적, 과정 등의 거리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들은 대상 자체를 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물건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태는 항상 그 설명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물이나 사람은 원래 문장에서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상태가 주체의 것이라면 주체가 이런 상태를 득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피곤한 상태를 득하다, 화난 상태를 득하다, 아픈 상태를 득하다, 더 나아진 상태를 득하다, 더 따뜻해진 상태를 득하다, 혼동스러움을 받은 상태를 득하다, 지루한 상태를 득하다.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꿔보시면 피곤해지다, 화가 나다, 아프게 되다, 더 나아지다, 따뜻하게 되다,
혼동되다, 지루해지다. 공통적으로 우리말에서 되다의 느낌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준비된 상태를 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준비를 하다 혹은 준비를 마치다라는 번역이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 주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get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get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된 상태를 그녀가 득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의 상태를 그녀가 어떻게 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된 get를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면을 득하다, 즉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다 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다 라는 의미에서 이미지는 그녀가 득하는 것이지만 우리말로는 이런 상황이 그녀에게 생긴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영어 단어 get는 주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즉 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득하다라고 하면은 주체가 대상을 의식적으로 잡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영어의 get는 주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 대상을 득하는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미지가 단순하다는 것은 문장의 다른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달라진 의미를 번역하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기본적인 이미지도 알아야 하지만 문장의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을 이 문장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를 그녀가 득했습니다. 학교, 준비,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엄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도록 준비하는 것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밥 먹어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준비물 챙겨야 되고 전날 숙제 검사도 해야 되죠. 만약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 밥 차려주고 배웅해주는 것이 학교를 보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so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녀의 아이들이 능숙하게 준비를 할 정도로 잘한 상태이거나 그녀가 육아에 능숙한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어가 없었다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던 아이를 잘 설득해서 학교에 보낼 준비를 마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상태를 득하는 get가 얼마나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에서는 내 머리가 잘린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나 머리 자를 때가 된 것 같아, 머리숱 좀 쳐야겠어, 또는 머리 좀 깎아야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두 다 머리가 잘라진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손가락이 문에 잡힌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문에 잡힌 모습에서 그의 손가락이 문에 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동하는 상태를 득하는 경우입니다. 가는 상태, 이동하는 상태, 대화하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뭐뭐 하기 시작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곧 출발해야 돼, 자리를 좀 옮깁시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주체가 훔쳐진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 차가 도둑 맞았어 혹은 도난 당했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수동태 형식에서 비동사 대신에 ge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득하다라는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도 수동태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먼저 get가 쓰인 부분을 빼고 번역하면 문제이다, 뭐뭐라는 것을 깨닫다, 서로를 알고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 get를 추가하면 이런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다인데 진행형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깨닫다에서 깨닫게 되다 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 될에서 쓰인 리을 받침은 미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추측이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알고 있다에서 알게 되다.
앞문장까지 보시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번역이 자연스럽습니다. 참고로 우리말에서 가지고 있다의 의미와 가지게 되다의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have와 have got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문장도 그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누나나 여동생이 그를 돕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차가 시작하는 상태를 득하는 것이네요. 숙제를 도와주게 했다는 상황을 보면 여동생보다는 누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생이라면 그냥 시켰거나 맛있는 것 주면서 꼬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돕는다라는 느낌보다는 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누나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회유하다, 설득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어체적인 느낌으로 번역을 하면 그는 누나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누나가 그 숙제를 도와주었다.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누나가 당연히 도와줬겠지라고 추측하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나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했다는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차가 시작한다는 표현보다는 차의 시동을 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의 시동이 걸리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시동이 걸리게 만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어체적으로 바꿔보면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혹은 나는 차의 시동을 걸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받침으로 오는 리을은 걸다의 리을일 수도 있고 할이라는 단어의 리을 받침처럼 가능성이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친구들이 뭔가 맛있는 것을 픽하는, 즉 선택하는 상태를 그녀가 득하는 것이고 이 문장은 아버지가 이런 행동에 동의하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강요한다기보다는 이런 음식들이 괜찮다라고 알려주는 느낌 또는 실망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주는 정도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아버지가 동의하시도록 설득하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이 문장은 영어적인 어순의 느낌이 신기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이동시켰냐면 내가 작은 호텔에 들어가도록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들이 소호있는 작은 호텔로 나를 이동시키는 상태를 득한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실망하다가 여행사나 호텔 측에서 이런 혜택을 준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 so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관계자에게 이동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내가 DJ이고 누가 나에게 음료를 하나 사면 나는 스텝이 나에게 그걸 건네주는 상태를 득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다, 회유하다, 시켜먹다, 부려먹다 이런 식의 단어로 번역을 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갖다 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우리말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실 경우는 주체가 의도적으로 대상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덕터가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명을 받는 상황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다음 날에는 배달이 되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관계자분들께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노력을 이 문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준비된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음식이 차려지기까지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득하는 대상이 상태인데 그 상태가 위치라는 속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는 휴식하는 공간이고 포근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안락함을 득하다와 침대를 득하다, 휴식을 득하다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위치의 경우는 대상을 목적지로 해서 주체가 다가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도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고대하던 목표였다면 달성하다 혹은 성공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먼저 단순한 이동의 의미인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집의 위치를 득하다, 멀리 간 상태를 득하다, 이곳의 위치를 득하다. 우리말로는 집에 도착하다, 여기에 도착하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책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읽지는 못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내가 특정 위치에 이동하는 것처럼 책의 페이지도 이동한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틀을 서로 짝이 된이라는 이미지로 학습했습니다. 이 짝을 이루는 주체와 대상의 위치 정보를 표현할 때는 위치의 일치로서 끝이라는 간단한 이미지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샌디에고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샌디에고의 위치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샌디에고에 가다, 샌디에고에 도착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서 이 문장은 침대의 위치를 득하다, 즉 침대에 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침대에 눕다 혹은 잠을 청하다가 되겠죠. 주체와 대상이 어떤 관계인지는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버스에 접촉하는 상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에 타다가 되는 것이고, 이 문장은 다음 정류장에서 떨어진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내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류장이란 단어를 봤을 때 지하철이나 기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일 텐데 어느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이 문장은 그 차의 위치에 도달하는데 그 차의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치사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데 비유적인 느낌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에 들어가다, 어려움에 들어가다. 우리말로는 빚을 지다, 어려움에 처하다 혹은 곤경에 처하다 라고 합니다. 상황, 문제, 지위 등 다양한 대상 안으로 주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휠, 그러니까 수레바퀴 모양을 한 둥근 것 뒤에 있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마신 후에 수레바퀴 뒤로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되면 꿈은 파괴됩니다. 마시는 것 중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은 술입니다. 술을 먹었다면 수레바퀴 모양의 핸들을 잡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문장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트가 쓰였기 때문에 트 뒤에 있는 명사와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짝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헨리가 두 발이라는 상태와 짝을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그 상태를 득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 발로 서다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상황이지만 엔트가 아니라 트를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두 발에 접촉하는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back를 쓴 거 보니 두 발이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아마도 두 발 위에 몸이나 다리가 얹어져 있다는 느낌으로 다시 일어서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뚜껑이 떨어진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네가 집에 있는 상태를 득하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득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상태를 득하는 것인데 되돌아가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우리말로는 뚜껑을 열다 혹은 뚜껑을 여는데 성공하다. 부정이기 때문에 뚜껑을 못 열겠어. 택시를 불러서 너를 집에 데려다 줘야만 할 것 같아. 이 경우에는 택시에 태워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택시에 같이 타고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위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바위로부터 그들을 구해냈다. 아버지가 그들의 목장에 되돌아가도록 설득하는 것에 성공했다. 우리말에서는 설득했다라는 표현에 성공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도록 설득했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득하는 상태를 표현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서로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어 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내가 생각조차 못하게 됐어 정도의 표현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시력이 흐려지고 그의 말하는 능력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도 거의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상태를 보니 시야가 흐려지는 것처럼 그가 하는 말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나는 나의 짧은 여행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뭔가를 강매당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선물하고 싶은 예쁜 물건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의 상황이 그에게 생겼나 보네요. 이번에는 이동하거나 움직이다가 대상을 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말도 내가 누구를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내가 이 사람의 팔이나 어깨로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득하다라는 이미지는 그대로이고 이런 움직임까지 포함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를 득했다, 그녀를 득했다입니다. 자세하게 해석하려면 문장의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를 득한 것은 이 개가 아니라 어떤 남자였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의 말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를 손에 넣는 듯한 득하다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를 잡았거나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은 것은 이 개가 아니라 어떤 남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비슷한 느낌으로 경찰이기 때문에 그를 체포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잔인합니다. 배의 밖으로 그녀가 떨어졌고 상어들이 그녀를 득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공격하다 혹은 잡아먹다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잡았는데 대상이 사람일 때 신체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를 바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인데 경계선의 안쪽을 뜻하는 전치사 에니스이면 대상의 이 부분에 피해를 주다 혹은 대상의 이 부분을 공격하다, 우리말로는 누구누구의 이 부분을 맞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팔과 다른 신체 부분은 이렇게 경계선으로 구분해 봤을 때 그가 뭔가를 휘둘러서 나의 이 부분을 득한 겁니다. 나의 눈을 득한 거고요. 그의 코를 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목을 득한 것이네요. 지금 우리는 주체가 이동하거나 움직이다가 대상을 득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문부터 보시는 게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총알이 그의 목을 득했다. 게트의 이미지는 그의 목을 득한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 총알이 날아가고 있었겠죠. 우리말로는 총알이 그의 목을 맞췄다. 마찬가지로 게트의 진짜 이미지가 표현되는 순간은 나의 팔을 득하는 때입니다. 그가 뭔가를 휘두르고 나의 팔에 닿기 전까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먹이나 몽둥이를 휘둘러서 나의 팔을 때렸다가 적절할 것 같네요. 이 문장에서는 그의 코를 득하려고 내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가 내 손이 오는 것을 보고서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but란 단어를 통해서 실제로 코를 맞추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나는 그의 코를 노렸지만 그가 나의 손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해버렸다 혹은 막아버렸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을 득하는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it이었네요.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선택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상을 득하는 순간 이전의 거리감이 움직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일 혹은 그 일에 대해서 너를 득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을 그냥 잡다라는 느낌보다는 대상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너를 득하겠어. 즉, 벌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응징을 하거나 보복을 하겠다는 말이죠. 대상의 신체 부위를 맞춰서 피해를 주는 느낌을 여기서도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벌이나 처벌을 받을 때도 get를 사용했었죠. 대상에게 벌이나 처벌을 받게 할 때도 get를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미지는 단순하지만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를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다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 on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버스 자체를 득하는 경우입니다. get에는 잡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가려던 버스나 택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버스를 잠시 가지는 느낌으로 버스를 타다 혹은 택시를 이용하다 라고 번역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해석 먼저 해봅시다. 나를 득하는 것은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움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상태를 득했죠.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의 상태를 얻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가 되도록 영향을 주다라는 느낌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들듯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말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건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야. 여기서 무엇하다는 내키지 않거나 무한한 느낌이 들 때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느낌이 이런 애매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what가 만드는 상태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거북하거나 내키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어떤 곳에 간 상태를 네가 득했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문장은 보통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답을 모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모를 만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 것이고 내가 모를 만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우리말은 너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가 되겠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전곡을 찔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곡을 찔렀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기도 했고 이번 영상을 만드는 건 제 예상보다 정말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물론 단어 이미지를 찾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아무리 이미지가 없을 것 같던 단어도 며칠이나 몇 주간 고민을 해보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를 찾는 과정이 재밌었고요. 하지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해도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실력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어떤 외국인 친구는 저에게 제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빠르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대화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시도했던 이 방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봐야 해서 오래 걸리는 것이지 정리가 되어 있다면 영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한국적인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듣기와 말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 영어 단어를 접했을 때 원어민이 말하는 걸 듣거나 그들이 쓴 글을 읽었을 때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이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봤던 문장은 다음에 보게 되셨을 때 해석하실 수 있을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다 보면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쏟아붓고 있는 이 시간과 노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 영상을 더 길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